2019년은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임시정부 수립이 이 나라의 시작이냐 아니냐를 놓고 어찌 보면 소모적인 논쟁이 계속돼 왔지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우리 현대사의 결정적인 순간에 늘 등장했던 이 외침은 1919년 대한민국 임시헌장에 새겨져 있습니다. 현행 우리 헌법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1948년을 건국일로 삼자는 일각의 주장과 배치되는 역사적인 사료죠. 대한민국이라는 국호와 민주공화제가 시작된 그곳,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첫 자취를 품고 있는 중국 상하이에서 김혜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919년 4월 11일 이곳 중국 상하이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세워졌습니다. 이날 임시의정원 회의에서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한다는 대한민국 임시헌장이 공포됐습니다. 3.1 독립운동의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 국내외 인사들이 모여 뜻을 합한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일제의 탄압으로 조직은 점차 위축됐습니다. 끼니를 걱정할 정도로 궁핍했지만 뜻을 꺾지 않았습니다. 이봉창 의사와 윤봉길 의사의 의거가 이어지며 독립운동은 다시 활기를 띄었습니다. 탄압은 훨씬 거세졌습니다. 거액의 현상금이 걸린 백범 김구 선생은 한 중국 인사의 도움을 받아 몸을 숨겼습니다. 知道我是韩国临时政府的这个官员呢，当时只有4个人，就是楚凤章，就是这么大一条大的船，在会上开过会的。 윤봉길 의사의 의거 직후인 1932년 임시정부는 상하이를 떠나 이곳 항저우로 옮겨왔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도 일제의 탄압을 피해 전장, 광저우, 류저우, 치장, 충칭으로 계속 떠돌아다녀야 했습니다. 1945년 광복까지 27년간 임시정부는 가혹했던 우리 민족의 시간을 굳건히 지켰습니다. 일제가 영토를 빼앗고 민족을 탄압했어도 주권은 국민에게서 나온다는 민주공화제는 훼손되지 않았습니다. 100년 전 임시정부의 요인들이 외롭게 걸었던 그 길의 오늘은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습니다. 암울한 현실 속의 희망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졸업을 하는데 앞길이 막막하거든요. 옳은 일, 어려운 일에 대해서 우리가 국민들이 전부 다 하나 됐으면 좋겠고. 대한민국 임시정부 100년, 역사를 마주한 사람들은 새로운 시작과 희망을 이어갑니다. JTBC 김혜미입니다. 1919년 2월 8일, 우리 유학생들은 일본 심장부인 도쿄의 한복판에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습니다. 이들의 용기는 이후 3.1 운동과 임시정부 수립으로 이어졌는데요. 오늘로 이 28 독립선언이 100주년을 맞았습니다. 서울과 도쿄에선 동시에 기념 행사가 열렸는데 서울에선 특별한 동상이 세워지기도 했습니다. 함께 독립을 외쳤지만 그동안 역사 속에서 소외됐던 여성 독립운동가들의 동상입니다. 먼저 100년 전 이들의 활약상을 조보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여성들이 독립투쟁에 참여하려면 남성보다 훨씬 강한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많이 나서지 못했던 상황이었는데 용기를 내주시고 해서 저희가 지금 이 자리에 있지 않. JTBC 조보경입니다. 독립운동하면 흔히 몇몇의 큰 위인들을 먼저 떠올리지만 이들을 쌓을 수 있었던 건 머슴과 기생 그리고 구두 닦기 같이 많은 평범한 사람들 덕분입니다. 조용하지만 뜨거웠던 평범한 영웅들의 활약을 강나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독립운동하면 3대가 망한다고 그러는데 네가 지금 그거 했던 거야? 독립운동하려는 친구를 말리던 평범한 백성 박덕배. 우연히 들른 주옥집에서 얼떨결에 독립선언서를 낭독하더니 홧김에 던진 도시락은 마침 옆자리에 있던 윤봉길 의사에게 향합니다. 폭탄을 위장할 방법을 찾았습니다. 도시락, 이 도시락과 물떡! 3.1운동부터 베트남 전쟁까지 굴곡진 한국사를 되짚은 이 연극은 역사가 기억하는 위인의 활약 뒤엔 평범한 사람들이 보탠 힘이 있음을 재치 있게 전합니다. 시골 물장수로 살다 자전차 타는 재미에 푹 빠진 청년 엄복동은 열등감을 느끼게 하려고 일본이 만든 자전차 대회에서 일본 선수를 제치고 당당히 우승합니다. 정말 죽도록 달리겠습니다. 총칼을 들진 않았지만 자신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한 또 다른 독립운동의 모습을 되새깁니다. 평범한 이들이 보탠 힘은 기록으로도 남았습니다. 국가기록원이 공개한 조선총독부의 판결문엔 머슴과 기생, 구두닦기와 학생 등 3.1운동에 참여했다 감옥살이를 한 보통 조선 사람의 외침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JTBC 강나현입니다. 3.1운동의 항일 정신을 이어받아 독립운동가들은 낯선 땅 중국에 임시정부를 세워 대륙을 누비며 독립의 열망을 펼쳤습니다. 중국 곳곳엔 그 흔적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중국의 수도 베이징엔 옷이 다 젖는 한이 있어도 일제에 머리 숙이지 않겠다던 단재 신채호 선생, 그리고 미국 의회 시찰단을 찾아가 독립의 염원을 전한 도산 안창호 선생의 흔적이 새겨져 있습니다. 잊혀진 우리 독립의 루트를 신경진 특파원이 직접 다녀왔습니다. 다시 천고의 뒤에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이 있어 이 광야에서 목놓아 부르게 하리라. 베이징 쇼핑가 왕푸징 북쪽 1.5km, 둥창우퉁 28호는 베이징 독립운동 루트의 한복판입니다. 시인 이륙사가 모진 고문으로 숨진 옛 일본 헌병대 감옥터입니다. 육사는 여기서 유고시 광야를 남긴 채 독립운동의 핵심 비밀을 지키다 숨져갔습니다. 삼각산이 춤추고 한강물이 용솟음치는 그날을 꿈꿨던 시인 시문의 유적도 베이징에 남아 있습니다. 3.1운동이 일어난 1919년 겨울, 그날이 오면의 시인 시문은 이 골목에 머물며 망국의 한을 노래했습니다. 입술을 꼭꼭 깨물고 이 한밤을 새우면 집에서 편지 나올까 돈이 나올까. 시문의 시 고류의 삼경이 노래한 나라 잃은 독립지사의 심경입니다. 베이징은 임시정부의 활동 무대이기도 했습니다. 1920년 안창호 선생이 방문했던 옛 육국 호텔입니다. 상하이 임시정부의 지시로 이곳을 방문하고 있던 미 하원 시찰단을 만나 한국 독립을 요청했습니다. 안창호 선생님이 대표단을 이끌고 미국 하원 의원들이랑 같이 조선의 독립에 대한 그런 논의를 했던 곳이죠. 이 회담은 사실은 처음부터 성공할 수 없는 그런 회담이었습니다. 교민과 전문가 등이 손수 제작한 베이징 독립운동 루트 지도에는 단지의 신채호 유적 31곳을 비롯해 253명의 흔적 95곳이 담겼습니다. 베이징에서 JTBC 신경진입니다. 뉴스룸의 앵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당신이 대일본 제국 법정에서 이 말을 한다면 사형은 면하게 해주겠네. 일본의 판사들은 끊임없이 그를 회유하고자 했습니다. 하얼빈역에서 붙잡힌 청년 안중근. 판사들이 원한 대답은 이것이었습니다. 내가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것은 그의 정책을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가 그를 살해함에 있어서
실로 목적이 있거늘 어찌 정책을 오인하였다 하겠는가. 그래서 그는 항소도 감형 요구도 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가 공정한가의 여부를 떠나서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해서 떳떳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은 청년 안중근이 순국한 지 딱 109년이 되는 날입니다. 한편 전직 대법원장에 대한 재판 또한 본격 시작됐습니다. 다른 것도 아닌 가해국의 전범 기업에게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내고자 재판에 개입했다는 의혹. 그러나 재판정에 선 그는 풍부한 법 지식과 날카로운 논리를 이용해서 맹렬히 검찰을 몰아붙였습니다. 목소리가 쩌렁쩌렁 울렸다. 말들 속엔 정의와 진실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들어갔다. 흔히 쓰는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라는 말은 없었다.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씌운 굴레를 벗겠다는 선전포고였다. 재판정을 지켜본 기자는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사실 그만큼 법에 해박한 사람은 드물 터이니 변호사가 필요하지 않을 만큼 자신감은 넘쳤을 것입니다. 그는 과연 정의와 진실을 밝혀서 억울한 굴레를 벗어던지게 될까? 다시 청년 안중근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죠. 지극히 공정하지 못했던 가해국의 편파적인 재판과 사형 판결. 그러나 자신에게 떳떳했으며 한치의 부끄러움도 없었던 그는 지극히 공정하지 않았을 판결을 받아들였습니다. 당시 그의 나이 30, 사형을 언도받은 망국의 청년은 오히려 웃음을 지으며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더 극심한 형은 없느냐? 오늘의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내일은 중국 상해에 임시정부가 만들어진 지 100년 되는 날입니다. 당시 만주에서도 활동한 독립운동가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청산리 대첩, 봉우동 전투와 함께 독립군 3대 대첩으로 불리는 대전자령 전투를 기억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시청자들의 취재 요청과 제보를 직접 확인하는 뉴스 미션. 오늘은 대전자령 전투에 목숨을 걸었던 선조의 흔적을 찾고 있는 후손들을 신아람 기자가 만났습니다. 저는 방금 중국 옌지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일제강점기 이곳 만주에서 활동했던 독립운동가의 발자취를 찾는 후손이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는데요. 저희도 직접 동행해 보겠습니다. 군의관으로서 대전자 전투에 참여했습니다. 그 전투 지역을 답사하고자 합니다. 차로 꼬박 2시간 반을 달려 도착한 산자락. 독립군은 1933년 이곳에서 기습으로 대승을 거뒀습니다. 아프고 어두운 시기 속에서 바로 이 대전자령 전투는 우리 민족의 울분을 어떻게 보면 해결해주는. 제가 서 있는 곳이 당시 독립군의 목표였던 일본군 보급부대가 지나갔던 길입니다. 그 경로를 따라 올라가 보겠습니다. 대전자령 전투가 치열하게 벌어진 바로 그 대전자령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주위를 둘러봐도 이를 알 수 있는 표지는 찾아볼 수가 없고 주변엔 이렇게 나뭇가지들만 흩어져 있습니다. 후손은 3년간 어렵게 모은 자료를 살핍니다. 하지만 당시 모습은 머릿속으로 그려볼 수밖에 없습니다. 길목에 복병을 매복하고 배후에 기병을 따로 배치했다. 그러니까 도망갈 수 없게끔 에워싼 거죠. 혹시 다른 흔적은 없을까? 마음은 답답하기만 합니다. 전투가 벌어졌던 곳에서 가까운 마을입니다. 혹시 당시 흔적들이 남아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现在这些已经都不在世了，唯有我们是那时候还是老人跟我们讲过的。 취재진과 가족들은 곳곳을 수소문했습니다. 그리고 450km 떨어진 곳에 있는 작은 할아버지 묘를 찾아냈습니다. 할아버지 너무 늦게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독립운동을 알리는 안내나 표지 등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너무 이렇게 등한시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후에 이렇게 찾게 되니까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단재 신채호 선생의 말입니다.
독립을 위해 목숨을 바친 이들을 우리는 제대로 기억하고 또 기념하고 있을까요? 부르면 달려갑니다. 뉴스 미션 신아람입니다.